네,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임용 대비 전공국어 송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1999학년도 중등 임용 시험을 합격하였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후에 현재는 희소 샘플러스 전공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용 정보 시험 일정입니다. 올해 이제 시험이 치러졌고 내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내년 이제 중반기, 하반기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2024년도는 2025학년도 이 임용은 2024년 12월 23일 날 치러졌고요. 전공 A, B형 각각 90분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시험은 2025년 1월 21일 22일 양일간 학습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5학년도 합격자는 1차 합격자는 24년 12월 26일 발표 예정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25년 2월 11일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1차 시험의 배점과 범위입니다. 시험은 전공이 A형과 B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각 90분씩입니다. 문항의 유형은 단답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단답형은 2점 배점이고요. 서술형은 4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4문항 8점, 8문항 32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은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이렇게 해서 A형 40점, B형 40점 이렇게 합산된 전공 점수의 합계가 80점 만점입니다. 출제 범위 및 내용은 교육부고 시제 2020 2405 별도 요게 분야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입니다. 배점 및 범위,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배점은 서울을 기준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은 15점, 수업 실현은 45점, 적성, 심층 면접은 40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각 지역마다 그 점수의 형태나 또 어떤 경우는 교사학습 지도안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 및 경쟁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및 경쟁률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지역별로 분되어 있고요.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요 부분입니다. 합격선이 이제 1차 80점, 100점 만점이죠. 여기는 교육학 20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은 80점, 교육학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79점이라는 점수는 교육학과 전공 이 합쳐진 점수인데요. 2차 점수가 이제 165.6점이 나왔다는 것은 1차에서 교육학, 그다음에 전공 점수를 79점을 맞고 그다음에 2차에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업 실현, 뭐 지도안, 이런 면접, 요게 이제 합산된 점수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86점, 6점을 2차에서 100점 만점인데요. 을 이제 맞아야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경기도는 여기가 지금 최종이 172.17점, 경기는 70.66점이기 때문에 2차 그 수업 실현을 포함한 2차 시험에서 약 94.51점 정도를 획득해야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 2차에서 97.71점. 네, 이런 식으로 서울은 조금 2차 점수가 낮았지만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90점 이상 또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95점 2차에서 거의 점수를 깎이지 않아야 또 합격할 수 있는 또 그런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종, 대전, 대구 지역들의 이제 그 경쟁률 또는 이제 합격선이었습니다.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이런 지역들입니다.
다음은 송환 그 국교론 문화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실전 대비 과정 1. 국교론에서는 화법, 장문, 독서 이론을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요. 문학에서는 문학사, 문학이론, 갈래론, 그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작품 분석 방법에 대한 그런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교재들 중에 문학 교재들은 2025년에 전면, 그러니까 5년에 사용될 교재들은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3, 4월에는 실전 대비 과정 2라고 해서 국교로는 이제 분야를 조금 나눠서 교육과정의 교과서,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문학 분석,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이제 심도 있는 조금 더 작품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문학사, 이론, 기출문항 분석이 있습니다. 5, 6월은 실전 대비 과정 3으로 국교로는 교육과정엔 교과서라고 이제 돼 있죠. 독서와 문학, 그다음에 기출문항 분석. 문학은 고전시가, 고전산문 또는 소설, 작품 분석, 그다음에 고전문학사 정리, 갈래론, 그다음에 기출문항 분석이 있습니다. 7, 8월에는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이때는 화법, 국교로는 화법, 장문, 독서, 영역별, 각 영역별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문학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의 영역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9월, 11월로 가면 10주 동안 국영론, 문학, 문법 전 영역의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의 모의고사는 우리 임용 기출과 동일한 A형, B형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문법의 경우에는 김준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월에는 2차 수업 실현 관련해서 그런 수업 실현의 목적과 평가 주점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시험 기출 문제를 해설하고요. 어떻게 2차 수업 실현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유의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오늘 그 설명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제 강의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용력을 키우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것이고요. 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사고력, 독해력, 적용력을 또 얻게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트리너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국어 교육론 공부의 범위는 이거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화법, 독서, 장문의 이론에 대한 체계를 이제 잡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법, 독서, 장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2022 또 개정 교육 과정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과되어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기출 문제는 등서입니다. 등대입니다. 분석할 거고요. 또 너무너무 중요한 또 부분의 하나죠. 독해 연습. 바로 이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 사고력, 독해력, 적용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전략의 국어 교육론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사고력, 독해력, 적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 암기와 맹목적 암기, 밑줄 긋기, 자료 모아 붙이기, 무의미한 학습, 보미팅, 공부하다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송어는.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어 공부, 그다음에 이론, 이해, 적용 반복. 이게 다 제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학습, 실제 지문 분석, 의미 학습, 나의 삶과 연결짓기, 연결만 학습, 이론과 내용, 그다음에 왜, 그다음에 이 예라는 건 예를 들면, 그다음에 설명학습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문학 공부의 범위. 자, 문학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느냐? 자, 문학사와 문학이론을 체계 잡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작품을 전문을 실제로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역시 분석할 건데요. 이것은 아마 국교론 시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역시 등대가 되겠죠. 역시 독해 연습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맹목적으로 작품 해설을 읽고 밑줄 치고 암기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자료 모아 붙이는 것, 무의미 학습, 컴퓨팅 학습 전부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것은 역시 단어 학습, 문학사 이론 체계 잡기, 작품 분석, 전문을 저와 함께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 학습은 작품과 나의 삶을 연결짓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망 학습, 역시 문학사와 작품을 연결하는 왜라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역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보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용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학습전략 송원 문학작품 분석 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데 글씨는 좀 작지만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용력을 키워주는 분석 틀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 원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석의 틀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 작품들을 분석해드리고 그걸 두더러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이 분석들을 통해서 작품들을 실제로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수강 후기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에. 여기 보시면 작품의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작품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말씀. 결국은 제가 그 강의의 목표로 삼는 사고력, 독해력, 적용력을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잘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전달받고 그걸 통해서 또 공부하셨다는 그런 후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셨고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교사로서 갖춰야 할 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바로 사고력, 독해력, 적용력을 제대로 학습하고 공부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공부법을 알려주셔서 단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적용하는 공부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언제나 핵심으로 강의의 목표로 두고 있는 사고력, 독해력, 적용력을 키우는 그 학습을 잘 해내신 분들의 강의 후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월 개강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12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17시, 5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요 첫 주만 수요일 날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은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안내해 드릴 부분은 올해는 국교론 강의를 직강을 진행하지 않고요. 문학 수업만 진행이 됩니다. 이때만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이제 금요일 날 직강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 이렇게 문학 수업을 강의를 듣게 되면 국교로는 인강으로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송원 김준학당에서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의를 저기 안내 내용들을 좀 영상을 올렸는데 2025년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좀 더 채워서 알차게 영상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김준 앤 송원학당이라고 다음 카페입니다. 저 들어가시면 그것을 함께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 X 펴져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애벌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랑나비와 이 얼룩, 이 검은 나비와 노랑나비는 이 애벌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나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결정에서 나비가 된 모습입니다. 나비를 선택했죠. 결국은 스스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그죠? 근데 이러한 나비들이 결국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도 성공하고 임용에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칠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용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2025학년도 임용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단순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암기했다고 해서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해하고 그리고 원하는 예시답안을 써내야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용력을 키우는 그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무덤이 이 애벌레 무덤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근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비가 되는 것. 이런 무의미 학습, 맹목적 암기 학습, 자료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 이런 무덤에서 벗어나서 이런 2025년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2026년에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아이들에게도 사고력과 독해력과 적용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2026학년도 문법, 전공 문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준비 과정인데, 여러분들 이 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또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항해를 하려면은 일단 몇 가지 준비 도구가 필요하죠,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나침판이 물론 필요하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 나침판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목표를 좀 여러분들이 잘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럼 물론 이거는 문법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지. 그래서 이 문법과 관련해서는 말이야, 일단 이 시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차를 좀 잘 여러분들이 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좋은 성적을 문법에서 거두기 위해서는 말이야, 이 목차에 대한 좀 이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가 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 당연히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지도라는 것은 어떤 방향이라든가, 특히나 구체적인 방향이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식량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 기출 문제가 이 항해하는 데 필요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제 이 쉽게 말해서 정복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알문이라는 건 요거 내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문법의 그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한 말이지, 이제 그런 일종의 어떤 자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도에 해당이 되는 어떤 기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알문 50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운송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송 수단은 물론 이제 교재죠. 교재. 그래서 요거 각 한 권씩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은 말이야. 뭐 한 권 한다고 하면 한 권 하겠어요, 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떤 개론서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 한 권씩만, 기본시만 한 권씩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식량이라 해놨지만 말이야. 여기 특히나 이제 식량과 연료가 이제 좋은 자료, 질적인 자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제 몇 가지 어떤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목차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자료 말고 질적인 자료 세 가지야. 세 가지가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점수를 문법에서 얻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학습 태도라고 내가 해놨는데, 그래. 근데 수능 시험하고 좀 비교를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학습 태도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그냥 가르쳐 준 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학생이. 일방적으로. 근데 이 임용 시험은 자기가 적용을 시켜야 되고 말이지. 이론을 말이야. 그 적용된 것을 이제 응용도 시켜야 돼요. 굉장히 차원이 높죠. 당연하지. 이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이야, 사실은 또. 그래서 적용과 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임용시험에서는. 특히나 문법에서는 말이야. 두 번째, 그러니까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우리가 수능시험이라는 건.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게 암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법을 이거 암기 과목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실력의 이 근육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 임용 문법에서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근육은 자기가 기르는 거지, 실력은. 이걸 암기한다라든가 남이 해주는 대로 예를 들어서 근육이 길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의 근육을 잘 길러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세게 단단하게 이제 이 근육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임용시험에서는. 뭐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말이야. 그렇다고 쳐도 이건 조금 내가 글쎄 여러분들이 당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합격을 하겠다라는 이건 물론 이제 문법만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떤 합격에 대한 말이죠. 확신이나 또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되는데 가끔은 이게 흔들려. 기분이 좋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말이야. 이게 마구마구 흔들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안 가지니만 못한 그런 어떤 태도이기도 해요, 사실은. 가정하는 거야, 가정. 그냥 가정하는데 만약에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다면 가져볼 만해요. 돼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소용돌이쳐. 자꾸 회의가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말이야. 그런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건 참고 삼아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과 합격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흔들림 없이 말이죠. 이거는 혹시 이게 이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 뭐하고 비슷해? 이게 자만심하고 비슷해요.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자만심 같은데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자신감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자만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자신감에서 오는 확신이냐 아니면은 자만심에서 오는 확신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믿음이 굉장히 특히나 이 합격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이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이 학습 태도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번째가 고득점을 이제 사실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 시험이. 근데 특히나 이건 뭐 문법만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법이나 이 문학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의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말이지. 이 내용을 나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라는 걸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자 입장이 되지 말고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말이야. 그래서 시험 보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학생들에게 학습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문법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이해실 것이냐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에 임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출문제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가 뭐 지나치기가 좀 뭐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표로 걸어본 거니까. 그래서 현재는 말이야. 이게 적용도 하지만 적용하고 응용이 나중에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179문제가 1997년부터 해서 말이지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문항수도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컨대 뭐 의문론이 29문제 나왔으니까 형태론보다 덜 중요하고 통사로는 의문론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더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대략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중세국어 문법은 총 쉬운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분야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묻는 형태론 통사론 의미로는 묶어서 총 쉬운 네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아. 참고해 주면. 이 문항수는 보통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올해 7개 문항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묻는 형태론, 통설론, 의미론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에서 고루 출제가 됐었죠. 근데 중세국어 문법이 작년에도 2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좀 강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문법이 강세다. 그래서 아무튼 분야별로는 고루고루 출제가 이제 분야별로 이 분야별로 고루고루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올해 피동사동점에서 용법을 묻는 문제 내지는 합성어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말이지 내년에 출제가 안 될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이 준비해야 되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대체적으로 출제 영역은 역시 담화론을 빼고 고루고루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 문제 특징인데 말이죠. 기출 문제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독해를 잘해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해한다라는 건 말이야. 자신의 그 문적인 이론에 대한 어떤 수준에 근거해서 말이지.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 이제. 자료를 충분히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법적인 이론을 어떻게 용리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 이런 식의 능력을 키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말이야 또는 이제 이 조급하니까 그냥 바로 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반드시 구성해야 돼요. 어떻게 쓸 것이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순서대로 쓸 것이다. 근데 이 순서가 작성 방법에 맞는 순서냐? 작성 방법에서 요구로 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러한 순서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서 답안을 먼저 구성해야죠. 뭐 옆에 쪽지에다가 하든지 머리로 하든지 간에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적의 답을 기술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 거하고 이 문제 답을 알겠어. 자기가 아는 거하고 쓰는 건 달라요. 괴리가 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을 이런 것들이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부분이 생략이 되면 어때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이 기술된다니까. 자기가 이 문제 답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답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기술 사이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답안이 조금 구체적으로 그 순서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져야 말이야. 최적의 답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죠. 그 점도 좀 여러분들이 명심해 줘야 되겠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나는 이 시험을 특히나 우리가 임용 시험을 말이죠. 이 문법을 보물찾기에다가 비유하고 싶어요. 보물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보물을 찾으려면은 우선 길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장소도 잘 살펴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그 길을 살핀다라는 게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법적인 이론을 말이야 어떻게 잘 자기가 이제 이 취하느냐라는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아주 지속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뒤에도 나와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이 체계는 뭘로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그래 목차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목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짜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이죠. 남이 짜준 목차라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자기가 해야 돼 직접. 시행착오를 겪죠. 시행착오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목차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자기의 문법의 실력 수준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목차를 잘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짜는 어떤 이런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법 이론은 이게 짜져야 이 목차라는 형식 속의 이론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흔들려요. 이 손바닥 위에 뭐처럼 모래처럼 말이지 이제 움켜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래가 날아가지 않게 움켜쥐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형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모래를 주는 게 모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모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그릇에 해당된다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쪽지는 이제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독해예요. 자료를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야. 문법 이론의 근거에서 주어진 글을 또는 자료를 읽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독해력도 필요하죠. 평소의 독해력. 더더구나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야 좀 시간이 있으면 말이야. 골치 아프니까 난 더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문제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이렇게 필요하면 말이야 좀 읽어보면 말이지. 응? 이제 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다 이제 이렇게 혹시 하라면 더 하기 싫으니까 원래 참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키면 더 시킨 거에 대해서 반발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하라고 할 수가 없어. 또 반발할까봐 반발하기만 해봐요 아주. 응? 일기 같은 걸 좀 써보면 말이야. 혹시 그냥 다이어리에다가도 간단하게라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자신의 심정 난 오늘 이런 느낌으로 이런 기분으로 이런 감정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생활했다. 뭐 길지 않아도 되고 길면 더 좋고. 응?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보는 뭐다 이게 거울이야 거울. 나는 누군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기가 쓴 일기 속에 말이야. 자기가 쓴 글 속에 꼭 일기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말이지. 그러나 하루에 자신은 소외 있잖아. 내가 오늘 참 김준 문법을 열심히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인강으로도 하는 수도 있고 이제 직강으로 하는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공부한 나의 소외가 이렇더라. 오늘은 조금 불만이었다. 설명이 너무 조금 미진했다. 어려웠다. 아니면 너무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어떤 삶의 기회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한다. 모두에게 두루두루 감사한다고 진짜. 거짓말을 쓰지 말고 진심으로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표현의 연습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답지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독해를 해내는 데 있어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저거는 앞으로도. 그래서 요즘에 시험의 추세가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가 필요한 답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결정하는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문제의 어떤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말이죠. 이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런 어떤 이제 과정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요 노력을 좀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필요하면 좀 표현해보고 말이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건데 미션 수행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보물을 찾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이죠. 이제 그래서 이 답안을 어떠한 차례에 따라서 내가 이 주어진 이 작성 방법에서 이 말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 답안을 체계적으로 말이지 잘 구성해낼 거냐. 하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어가면서 이건 사실 우리가 물론 문제풀이에서 중요해요. 내가 또 한번 당부하지만 여러분들 문법 이론과 문제풀이는 이게 우리는 문제풀이를 7, 8, 9에 한대잖아요. 7, 8에 하고 뭐 9, 10월에 뭐 9, 7, 8, 8, 9야? 8, 9, 뭐 90 이렇게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하잖아. 그건 그 얘기고 이건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론과 문제풀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평소에 문제풀이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식의 문제를 푸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뭘 연습한다? 답안 구성을 연습한다. 실제로 정확한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답안 구성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답은 자동으로 쓰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특히나 문제풀이 하기 전에 학원에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지 아무튼간에 이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좋은 모의고사야. 좋은 내용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구성하는 말이야. 이런 연습을 좀 평소에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아주 빈번히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떤 이제 준비가 필요한가. 그래서 우선 출발은 목차로 출발을 하는데 일단은 말이지. 그래서 이 전 영역이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교문론, 형태론, 통사론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 세 파트만 일단 하면 된다고. 목차는 말이지. 여기 의미론하고 담화론하고 규범, 그리고 중세 국어 문법은 좀 옆으로 살짝 제껴놔도 괜찮아요. 일단 목차 짜는 데 있어서는 말이야. 그래서 의문론과 형태론과 통사론의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 짜는 것이 이게 시험의 준비였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내가 목표라고 해놨는데 이 목표는 그래서 사실 문법 체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 체계를 어떻게 잘 세우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게 많아.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 근데 아는 게 많은 게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게 지방이냐 아니면 근육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토실토실해. 건강해 보여. 근데 그게 몸이 말이지. 이 기름기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이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에 들어서 이렇게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방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질의 정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 실력인데 무엇으로 가능하다? 근육은 내 생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다가 내가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 여기 모르는 것 그랬어. 그러니까 아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쌓아가는 것이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을 무한히 확장해 나간다는 건 요 지방질로 자기 몸을 축적해 나가는 거죠. 지금 아주 통통해요. 보기도 좋고 말이지. 결국은 뭘로 갈 수밖에 없어?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필요할 때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뭘로 우리가 따질 수 있어? 질문의 수준이에요. 혹시 말이야. 혹시 나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내가 질문하는 학생의 수험생들의 수준을 뭘로 가늠하느냐? 질문의 수준으로 가늠해요. 내가 질문을 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거 가지고 가늠하는 게 아니고 실력의 정도를 말이야. 그래서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이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느냐 또는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이거는 바로 이 근육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 그 바로 내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문법은 암기로는 말이지 아주 쪽박찬다라는 여러분들이 명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암기도 하겠지. 하지만 문법이 암기가 주된 공부 방식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좋은 개론서 몇 권? 두 권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그 개론서. 기본 한 권, 심화 한 권이지만 그냥 섞어 써도 괜찮아. 어차피 봐야 되니까 매번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좋은 자료. 양쪽으로 많은 자료가 아니고 선별된 아주 핵심적인 좋은 자료. 어떤 자료인데 이게? 손때를 묻힐 수 있는 자료죠. 손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들춰볼 수 있을 법한 자료. 그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자료. 나는 이 자료는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도 보고 싶다 좀 이렇게. 봐도 안 질린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가 좋은 자료인데 이 자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혹시 내가 주는 자료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괜찮아. 두 개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건 노트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돼요. 손으로. 타이핑 안 돼. 이 자료는 노트로 만드는 문법 자료, 그러니까 이론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은 타이핑해서 이게 승부가 나지 않아. 손은 아프더라도 펜으로 쓰고 또 필요한 건 밑줄도 긋고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 밑에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자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노트일 수도 있고 말이지.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그래,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예전과 또 좀 다르게 말이야. 굉장히 기출문제와 관련이 되는 기존의 기출문제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문법이 하나 따로 있고 과목이 기출문제가 하나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제 푼다라는 게 말이지, 저 기출문제를 정복한다라는 게. 어떤 학생들은 이런 고민도 해. 이거 안 보고 문법에서 만점을 받을 방법은 없으니까 있죠, 있지.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를 푸는데 드는 노력만큼 들어야 돼. 응? 그러면 되죠, 이제. 그래서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말이야.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섭렵해 나가는 말이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시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이 이렇게 갖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잘 고려해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명심해 둘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설명해 준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두 가지만, 하나는 뭐다? 목차, 또 한 가지는 기출문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말이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설명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